전해드린 대로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수익이 대폭 축소될 거라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보도대로라면 수익이 한 2,700억 원가량이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다는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건데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4년 10월 달에 이재명 당시 시장은 김만배 씨로부터 택지 분양 예상 수익이 4천억 이상이 될 거다라고 한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예. 그런데 3개월 뒤인 2015년 1월 달에 성남 도계공이 총 예상 수익은 1,283억에 불과하다라고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를 했어요. 예. 그 보고의 근거는 뭐냐면은 그 용역을 갖다가 보냈는데 그 용역의 그 결과 보고서가 1,283억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달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5년 3월 27일 날 성남 도계공하고 성남의 뜰이 사업 협약서를 맺었는데 그때 성남 도계공의 수익을 1,822억으로 확정한다. 그러니까 이른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를 갖다가 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됐냐면 그 대장동 일당의 수익이 총 7,886억이 났는데 그중에서 택지 분양 수익이 애당초 그 김만배 씨가 예상했던 것과 같이 4,054억이 났다는 거예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성남 도계공 그다음 마찬가지로 성남시한테 아무런 부담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과이익이 많이 나오면 대박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말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배임이라고 하는 게 임무에 위반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익이 4천억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를 갖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용역 보고서에 그 근거해가지고 용역 보고서에 1,283억이었으니까 거기보다 한 500억 정도 높여가지고 1,822억이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난 그렇게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검찰 내용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4천억 이상이 나올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실제로 4,054억이 나왔고 죄질이 일반적인 업무상 배임죄보다 훨씬 더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업무상 배임죄는 형법에도 나와 있지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있어요. 거기 업무상 배임죄는 이득액이 50억이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5년 이상 징역 무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2,700억이 나온 거니까 만약에 이 혐의가 그대로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가장 엄정한 그러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발 예상 수익이 2,700억 원이 낮게 책정이 됐으면 이게 적정 수익인지 좀 따져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보질 않은 것 같거든요. 저도 지금 검찰 주장을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실제 1,200억 정도의 수익으로 너무 낮게 판단했다고 한다면 확정 이익을 1,822억 받는 걸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하고 또 김만배 씨 일당이 4천억으로 했는데 1,200억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갭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유동규 본부장이 대답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가 부정한 수익을 몰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네. 낮게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관여됐다고 한다면 추가 부담금으로 1,100억을 또 환수할 이유가 없거든요. 뇌물 받고 이렇게 혜택을 주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1,100억을 또 환수할 이유는 없잖아요. 터널 공사비 등으로. 그래서 지금 이건 좀 지엽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유동규 본부장에 대한 진술도 들어봐야 되고 지금 이건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나온 주장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측의 주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같이 이렇게 부동산의 경기가 굉장히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고금리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차라리 없이 우선 배당 이익으로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냐면 부동산 경기는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확정 이익으로 먼저 받는 게 나을지 또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이 많을 걸 예상할 수 있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들은 경기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건 재판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경기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해서 재판이 돼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예. 일단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개발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민간 개발하지 않고 공공 개발해서 개발 이익 조금이라도 더 환수하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고 그래서
개발 이익의 절반 이상을 70% 넘게 돈 한 푼 안 들이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예, 자, 뭐 검찰이 보는 거는 네. 또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 또 이렇게 또 보고 있거든요. 자, 이 금액이 만약에 하나 이 대표의 경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이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죄도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재명 그 시장이 대표가 그 당시에 시장 공무원 아니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뇌물죄가 되는 건데 뇌물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사사로이 그냥 팔아먹는 게 그게 뇌물죄예요. 그다음에 실제로 돈을 받는 것 말고 형법은 요구하고 약속하는 것까지 포함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428억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남시장으로서의 그 인허가권을 그 권한을 빌미로 해가지고 428억을 약속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근데 또 내용도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만배가 시장님 428억 정도면 되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성남시장이 그 정도면 됐다라고 승인했다는 표현을 갖다 썼더라고요. 참 그게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정치인이면서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뇌물죄가 다 성립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말 검찰 출석을 하겠다고 하고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검찰이 어제 정진상 전 실장을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측근이다 보니까 보고 라인에 대해서 추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 생각도 그렇게 맞는 것 같고요. 실제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를 통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정진상 씨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정진상 씨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더라라고 하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와의 연관성은 확보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정진상 씨를 불렀을 것 같고 네. 또 김만배 씨도 굉장히 중요한 축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정진상 씨와 정말 그런 얘기들을 한 게 맞는지도 확인 작업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검찰은 굉장히 이제 어려움이 처해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428억을 뇌물로 주기로 했으면 그 뇌물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뇌물은 또 언제 없어지고 갑자기 경선 자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것은 또 경선 자금이고 어떤 것은 뇌물이고 돈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전까지는 약간 돈의 성격이 굉장히 혼돈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녹취록에 보면은 실제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 돈이다라고 네. 하는 취지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수사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땐 뇌물을 받아서 그 돈으로 경선 자금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뇌물을 받기로 했으면 뇌물을 받는 거고 그 돈을 경선 자금으로 쓰든 뭘로 쓰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뇌물로 받고 어떤 돈은 경선 자금 명목으로 받고 이 말은 애초부터 428억이라고 하는 뇌물 약속이 이재명 대표와 없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검찰 조사에서 좀 수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